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함께 한자를 배워볼까요? 자, 먼저 기본적인 글자부터 먼저 배울 테니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써보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눈목자를 이렇게 눕혀 놓은 것 무슨 모양? 그물 모양이라 했습니다. 그물 모양에 하나 더 똑같은 글자 이렇게 해서 다리 모양 요것도 그물입니다. 오늘 사용할 글자는 주로 요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야, 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자 손 같기도 하고 마귀 할멈 손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 손톱을 강조한 손톱 조자. 자, 그래서 손톱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손 모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손톱 조자와 아주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그림 이거 자세히 보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오이가 오이 능굴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오이 과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손톱 조자처럼 쓰면서 치켜 올리면서 하나 내리긋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게 오이 모양을 나타내는 오이 과자입니다. 오이가 매달려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죠, 그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업부자와 엄나무라는 이야기인데 아주 제목이 생소하죠? 이 업부자는 또 뭐며 엄나무는 무엇인가? 처음 듣는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저기 혹시 할머니라든지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아이고 내 업이 많아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내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업보가 많으면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업보를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업보는. 그래서 업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갚아야 할 그런 사회에 환원해야 할 그런 죄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값.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겠죠, 그죠? 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죄를 짓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나무가 엄나무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옛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은 이 업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업부자가 자기의 엄나무, 즉 죗감나무를 찾아서 절로 갔습니다. 왜 절에 가느냐? 스님은 자기의 죗감나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허번여 바라밀다신경과 한사자. 스님, 스님, 누구시오? 스님, 누구냐 말이요? 말해보시오. 스님, 제가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갚아야 될 그 죄값, 즉 엄나무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 엄나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남아미 간센보살. 허허, 어려운 부탁이요. 자기의 엄나무를 가르쳐 주면 당장 배워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을 남기려 하기 때문이요. 응?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부자는 스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업부자를 믿고 거의 엄나무를 그냥 가르쳐주고 말았던 것이에요. 남야미 타불간생보살, 저기 저 나무가 바로 당신의 엄나무요. 가지가 많은 걸 보니 업이 상당히 많이 쌓였군요.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돌려줘야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군요. 그럼 소승은 이만. 너무아미타불 간센보사. 자, 엄나무는, 이 업부자는 자기의 엄나무를 확인하고 그죠? 집으로 향합니다.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돌려주라고? 땡땡이 같은 이라고. 반드시 저 엄나무를 죽이고 말 거야. 자, 여러분, 엄나무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까? 엄나무에 대해서요. 이 엄나무는 그죠? 이 사람이 지은 그 죗값 나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는 자라겠죠. 나무가 자라면 업을 많이 지은 사람, 즉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나무가 굉장히 살찌고 이렇게 크겠죠. 그죠? 무성하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업부자가 과연 이 엄나무를 죽이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부자의 그 엄나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머나, 사람 같네요. 그죠? 냇가에 이렇게 자기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에 적시면서 물을 튀기면서, 그죠? 물방울 있죠? 물을 튀기면서 머리를 감더라. 머리 감을 목,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머리 감다라는 목자입니다. 우리 목욕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목간통 아십니까? 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무 목자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나무 목자 여기에 물통에, 그죠? 물을 많이 담궈서 물을 튀기면서, 그죠?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통에 물을 담아서 물을 튀기면서 목욕을 해도 머리 감을 목. 그 다음에 이 엄나무가 냇가에서 이렇게 나뭇잎을 씻어도 머리 감을 목욕할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엄나무는 심심하여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에 와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한 할머니가 이런 고기 받침대에, 그죠?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매달아서 굽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런 고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새.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이렇게. 사실은 이 엄나무와 업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열십자 세 개를, 그죠? 합쳐서 이어 붙여도 세대 책자가 된다고 했죠. 한 세대는 몇 년?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나무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군침을 삼켰던 것입니다. 엄나무는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고기 덩어리와 이 받침대를, 그죠? 통째로 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빌려가려고. 자, 뭘 내고? 돈을 내고 세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내고 이 물건을 빌려가는 것이 바로 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전세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돈을 내고 일정 동안 빌려 쓰는 것이 전세입니다. 그 사람이 고기 덩어리와 받침대를 놓고 다른 사람과 잠시 이야기하고 돈계산을 하고 있을 그 사이에 이 엄나무가 고기 덩어리와 받침대를, 그죠? 번쩍 들어서 산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덮었습니까? 나뭇잎을 덮었죠, 그죠? 숨기려고 나뭇잎을 덮었습니다. 또 먼지가 앉는 것을 방지하고 햇빛이 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덮었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잎으로 덮어 숨겨야지.
먼지도 안 줄 수 있으니까 저기 낙엽이 있고 저 낙엽으로 덮어야겠어. 자, 여기서 이 엄나무가, 자, 한번 보세요. 이 엄나무가 무엇을, 고기 덩어리를, 그죠? 고기 덩어리와 받침대를 들고 가는데 그 위에 무엇을 얹었습니까? 더하기 두 개는 뭐라고 했죠, 이거? 풀이라든지 식물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자, 그래서 나뭇잎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한자가 바로 잎이라는 잎엽자입니다. 낙엽 이렇게 하면 떨어진 잎이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더하기를 두 개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무 목자를 쓰면 바로 잎엽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잘 먹은 엄나무는 언덕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나무도 낮잠 잡니다. 낮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엄나무를 그저 기대고 이렇게 싹 들어 눕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나무가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 저 아랫마을에 사는 농부요, 농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에 좀 쉬려고 왔어. 어휴, 나무 아래에서 휴식하니 정말 좋다. 여기서 자,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쉰다. 어떤 소리를 하고? 휴 하고 쉬어서 쉴 휴자입니다. 휴식, 뭐 휴일 이런 말 많이 쓰겠죠, 그죠? 엄나무 밑에서 휴식하는 척하던 어부자는 엄나무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이 엄나무를 죽일까? 이 주위에 마른 풀이 많으니 간단히 불만 지르고 가면 되겠군. 부자는 자기가 자고 있던 그 주위에 마른 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주위에 그만 불을 놓고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불타는 자기의 엄나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나도 영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저 엄나무가 죽으면 엄청난 돈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구나. 자, 이 업부자가, 도망가는 업부자가 불타는 엄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영화라는 것은 부와 명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불타는, 불화자 두 개 씁니다. 불타는, 불에 덮였으니까 이 덮여있다 천이나 수건 모습, 그 다음에 엄나무 모습, 나무 목자.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불화자 두 개, 불에 타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덮여있다라는 그런 뜻,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이것이 영화로울 영입니다. 그래서 이 엄나무가 죽음으로 해서 많은 돈이 남을 것이고 사회에 돌려주지 않을 돈 말이죠. 그 돈이 남으면 그것으로 가지고 영화를 누리겠다 이것 뜻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옛날에도 어디 한번 본 적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은요. 그러면 그 밑에 힘력자를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힘쓸 노자라 했죠, 그죠? 힘쓸 노자. 힘센 사람이 그 등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덮으면 그 수건 덮은 그 사이로 열기가 훨훨훨 타 나오면 그게 힘쓰고 있는 노동을 하는 그런 뜻이라 했죠. 자, 그러면 다른 글자 한번 또 배워볼까요? 이렇게 빈 공간으로 가서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똑같이 더 쓰고요.
벌레에다가 그죠? 수건을 이렇게 약간 덮어 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벌레가 뭔지 아세요?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 불이 나죠, 그죠? 형광불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 위에 그죠? 주위에 이렇게 불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반딧불 형자입니다. 이게 뭐 형설지공이란 말 들어봤겠죠, 그죠? 형설지공이라는 것은 그 반딧불의 그 불빛과 설자, 눈설자, 눈빛, 그 밤에 달빛이 비치면 눈에 반사되는 그런 빛 있죠. 그 빛으로서 공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게 바로 형설지공인 것입니다. 엄나무는 불 속에서 빠져나와 사방팔방으로 입을 벌리면서 막 외쳤습니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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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내 몸에 뜨거운 불이 붙었어. 내 몸이 마르고 있어. 나무 살려, 나무 살려. 자, 아주 방정스럽게 외칩니다. 그죠?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입을 그죠? 사방팔방으로 벌리니 여기에서는 입으로 하겠습니다. 물건 아닙니다. 돌멩이 아닙니다. 입으로 사방팔방으로 벌리는 그 엄나무가 어디를 빠져나왔다? 나무를 불 속에서 빠져나오더라. 그러면 불에 가까이 있으면 나무가 마르겠죠. 그죠? 그래서 마를 조자입니다. 마를 조자. 뭐 건조 이런 말 들어봤겠죠. 그죠? 그러마 나 살려라. 그러마 나 살려라. 아 뜨거 아 뜨거. 엄나무는 불을 피해서 아주 조급하게 발을 움직이면서 뛰었어요. 자, 발을 움직였으니까 발의 뜻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발족자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떠드는 그런 엄나무도 하나 더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조급하게 뛰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조급할 조자는 이렇게 조급하게 뛰는 발 모양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엄나무가 온 산을 헤매면서 그죠? 뜨겁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엄나무 친구가 나타나서 그죠? 엄나무 친구가 그 손으로 사방팔방으로 막 뜨겁다고 외치는 그죠? 그 엄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 치료 좀 지켜. 가만히 있어야 내가 치료를 해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지조 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손으로 잡으면서 이 사방팔봉으로 떠드는 이 엄나무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지조 좀 지켜라. 그래서 지조할 때 조자가 되고요. 잡을 조자가 됩니다. 뭐 조심하다 할 때 이런 단어 사용합니다. 친구의 덕분으로 치료를 다 한 이 엄나무는 업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주 깊은 산속,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있는 그런 산림 속으로 도망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나무 두 그루, 이렇게 나무 세 그루. 이렇게 해서 빽빽할 3. 어떻게? 1, 2, 3. 그래서 빽빽할 3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빽빽한 나무 사이로 산림 사이로 그렇게 도망갔죠. 그죠? 그런데 뭐 나무 세 그루 정도가 빽빽하다. 그럼 빽빽할 3자 쓰기 위해서는 많이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세 그루 정도면 아주 빽빽한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있는 산림은 너무 깝깝해서 못 있겠네 진짜. 아이고 답답해. 산림 속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낀 이 엄나무는 어디를 갑니까? 빽빽한 나무보다 좀 덜 있는 수풀로 갑니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 나무 두 그루. 이게 수풀입니다. 수풀은 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써서 수풀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자에서 두 그루만 쓰면 수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수풀림자는 나무 목자 두 그루만 써서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가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쏘았다. 드디어 맞았구나. 이 정확한 화살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 엄나무는 그만 읍부자가 쏜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했죠. 화살 모양으로 했죠. 그죠? 경찰 모자, 회초리 모양도 되는데 날아가는 화살 모양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이 엄나무의 몸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나무의 몸이 점점 붉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붉을 주황 이렇게 하면 노란 빛이 누런 빛이 나는 그런 빨강을 의미하죠. 그래서 붉을 주자를 사용합니다. 자, 과연 화살을 맞은 이 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